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랩 제25강 존 모델과 CFD 모델 중에서 존 모델 개구이량과 압력 및 FDS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강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화재성능 예측 방법은 존 모델과 CFD 모델 등등 그 물리적, 수학적, 확률론적, 결정론적 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존 방정식.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 FDS의 지배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공부했던 존 방정식의 지배 방정식 한번 꼭 한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등장했었죠. 온도라든지 이런 물리량이 마이너스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도 등을 양으로 주는 방정식을 유도했었죠. 그래서 화학종의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또 그리고 최적과 공간의 압력. 자, 우리는 공간의 압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부터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압력까지도 양으로 주는 방법을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일 경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존 모델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스텝 2로서 존 모델의 개구이량과 압력 그리고 FDS 시뮬레이션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체적으로 화재 시뮬레이션 과목으로 공부할 거니까 화재 시뮬레이션에 구동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존 모델을 계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쪽 공부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25강의 강의 목적과 내용으로서는 존 모델의 개구이량과 압력. 자, 압력이 등장하죠. 자, 온도차, 밀도차, 압력차라고 하는 이 관계. 자, 그리고 각 공간의 온도가 일정한 것인지 또 아니면 성층이 돼서 서로 다른 것인지 연기 유동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존 모델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이고, 자, 우리는 FDS라고 하는 이 실무적으로는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이 다들 오리엔트돼서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FDS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지배 방식을 가지고 있고 존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FDS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존 모델과 CFD 모델, 다시 말해서 FDS의 내용도 비교하면서 그래서 실습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중요한 여러분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FD 기초사항 그리고 25년 화재 시뮬레이션 레포트 내용까지 여러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또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미리미리 여러분들 공부해 놔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개구이량과 압력. 여러분 압력. 앞으로 화재에서는 압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압력에 의해서 어떤 이 유동을 일으키는 거지. 유동. 이런 유동에 의해서 공기가 혼합되고, 자, 공기가 혼합되는 거 풀림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또 벽 사이에서 열 전달이 발생해서 공간의 온도가 차이가 난다 이거죠. 또 그리고 압력, 기체의 팽창과 압력 차이는 상하 방향으로 발생합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기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자, 첫 번째, 개구이량과 공간의 압력은 중성된 높이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다. 자, 압력. 그러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구이량에 직결되고 공간의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성된 높이가 관계한다. 개구이량, 압력과 중성된 높이. 자, 그리고 1층 존 모델일 때의 압력에 대한 식, 2층 존 모델일 때의 압력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놨습니다. 자, 요 내용, 기본적인 개구이량과 압력. 압력은 또 개구이량을
표현되고, 또 개구이량에 관계되는 것은 중성된 높이로 관계한다. 자, 요 삼두마차 꼭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의 온도가 동일한 경우에 개구리 패턴은 개구리량 1층 존 모델과 같이, 1층 존 모델이 뭐 했었죠? 전층이 온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물리랑 같다고 보여지는 경우, 플래시오버 이후. 자, 플래시오버 이전은 상층부는 한 레이어, 하층부는 콜드 레이어. 그래서 1층 존 모델과 같이 온도가 동일한 경우에 개구리량 산정 방법은 공간의 온도와 바닥 레벨에서의 압력, 개구 상하되는 높이. 자, 이것도 3두 마차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연기의 이동, 지난 2학년 1학기 때 연기의 이동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화제를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다양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볼 때는 중성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요 내용입니다. 중성대가 뭐였었죠?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자,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이 왜 중요하죠? 자, 그것보다 중성대가 개구의 위쪽에 있게 되면, 자, 모든 화재실은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층부로 밀도가 작아지니까 상층부로 전부 올라가겠죠. 뜨거운 공기는 다시 상층부에는 많은 공기가 있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는 공기는 바로 또 외부 쪽으로 진출 나가겠죠. 유출. 그리고 이 상층부로 나갔던 빈 공간에는 외부 쪽에 있는 압력보다 낮기 때문에 유입. 자, 이거 여러분들 표 1.1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그래프, 요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중성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하나의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대보다 하층부에 있느냐, 상층부에 있느냐, 중성대가 정중앙에 있느냐.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고, 유입, 유출 방향을 계산할 수 있고,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결국은 다른 층에서, 다른 공간에서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성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중성대 ZN, Z 높이는 X축, Y축, Z축으로 하겠죠. 우리 Z축의 N, 뉴트럴 존, 뉴트럴. 중성대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 자,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는 로우 I, 로우 J, G의 PI 제로의 PJ 제로. 바로 이 바닥면에서의 압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1차적으로 중성대를 구할 수 있다. 자, 개구부가 중성대에 어디에 있는지, 중성대 위치에 따라 각종 압력과 개구이량이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성대를 구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 중성대를 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예제 1번으로, 이건 24강 예제 1번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제덴, 여기에 그림에 보게 되면 제덴이 등장하죠. 제덴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PI0가 P고 PJ0가 0이라고 했을 경우에 로우 마음대로 작은 걸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제대는 델타 로우 G의 PI0와 PJ0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서로 연결하게 되면 제대는
마이너스 델타 로우 지분의 P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제된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잘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화재에서 그 연기의 이동 방향, 또 유입하는 방향, 유출하는 양, 유출하는 압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내용을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중성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그렇지만 또 이제 중성대가 있다 보면 실제 압력차는 얼마인가, 델타 P1은 얼마인가. 자, 그 얘기는 또 다음과 같이 델타 P1은 자, 바닥에서의 압력이 P였었죠. P 플러스 델타 로지 H1. 델타 P1 자리가 H1까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델타 로지 H1만을 제 내눈으로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델타 P1은 P 플러스 델타 로지 H1을 쓸 수 있고, 델타 P2는 밑에 쪽 있겠죠. 델타 로지 제덴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H2가 되겠죠. 제덴 마이너스 H2. 이것은 P 플러스 델타 로지 H2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델타 P1은 다음을 쓸 수 있고 P2는 다음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간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조금 복잡해진 것도 여러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이 MS와 MA. MS는 스모그죠. 스모그. 연기층이 나가는 거. 또 MA, 들어오는 거, 유입되는 거. 유출하는 거, 유입되는 거.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MS는 알파 A1의 2일로 델타 P1이기 때문에 아까 델타 P1은 P 플러스 델타 로지 H1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MS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2학년 1학기 연기 이동에 전부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 강의 한 4, 5번 정도의 강의 한번 여러분 꼭 찾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하여 끌고 오는 내용 과정 여러분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또 M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알파 A2의 A라는 건 면적입니다. MA2의 1로 마이너스 델타 P2는 마이너스 델타 P2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자, MS와 MA를 구할 수 있다.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내용. 자, 뭘 이용하여? 중성대를 이용하여. 자,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고,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복잡한 경우입니다. 자,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간 I가 있고 공간 J가 있는데, 자, 이 I와 J의 하부층에서도 온도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랬을 경우 중성대가 1, 2, 3, 세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ZNAA. A라는 것은 에어. I 공간에서도 에어. J 공간에서도 에어. NSS. I 공간에도 스모그. J 공간에도 스모그. 연기층 속에 있는 거. 또, 그 다음, ZNAS. J 공간에서는 공기층. I 공간에서는 연기층.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쓸 경우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압력차 분포는 좌측 그림과 동일하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우선 저번과 동일하게 ZAI보다 작을 때. 자, ZA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이 PI0만은 PAIG제를 쓸 수 있고, ZAI보다 클 때는 연기층에 들어가 있겠죠. 연기층에 들어가 있으니까 PI0만은 PAI, ZAI에 마이너스 로우 SIG에 Z의 ZAI. 그만큼 Z에 있는 층과 AI 주어진 층과의 관계로 해서 결국은 하부층과 상부층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I 공간에서를 구할 수 있고 PIZ, 다음 PJZ, Z에서 마찬가지도 ZAJ보다 작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지만 AJ보다 큰 게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 연기층이 있겠죠. 자, 그러면 PJ0 마이너스 PAJ ZAJ의 마이너스 연기층의 로우 SJ G의 제세 G까지의 제세 마이너스 ZAJ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중성대를 구하는 방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PJZ은 PI0 마이너스 PAJ 초기에 했던 거죠. 자, 이것을 다음과 쓸 수 있을 경우에 자, 요 내용을 ZNA 다시 말하자면 I 쪽도 공기층 J 쪽도 공기층일 때는 ZNAA라고 하겠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ZNA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델타 P가 제로가 되는 점은 ZNAA. 그러나 두 번째는, 자, ZNAS. 자, 하나는 J 쪽에서는 공기층, I 쪽에서는 연기층에 있을 경우는 아까 풀었던 식으로 전부 다 같이 풀어주게 되면, 자, ZNAS는 초기치 플러스 ZAI를 중심으로 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식을 정리한 거에 불과하니까 앞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ZNAS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자, 양 공간의 온도가 하부층과 상부층이 전부 다를 때입니다. 전부 다른다는 얘기는 실제 화재 공간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부층은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 같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복잡해지는 것이 양측 다 연기층에 있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J 공간에서도 연기층에 있죠. I 공간에서도 연기층에 있죠. 그래서 ZNSS 스모그층에 전부 다 있을 경우요. 그러면 초기치에다가 ZAI로 분류되는 층과 ZAJ로 분류되는 층을 서로 합한 것이 상층부 중성대의 값이다. 왜 그런 거죠? 중성대 값을 알아야 우리는 전후 좌우가 계산이 됩니다.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또 나가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유입되는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이 엔지니어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계산을 잘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시뮬레이션 기술까지 같이 해놓게 되면 이런 것들을 거꾸로 암산해 볼 수 있는 경우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우리의 계산 결과가 과연 적절한지도 한 번 정도 복습 아니면 확인, 컨펌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전모델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걸 했지만 이런 복잡한 거를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자, 하부층의 온도가 동일하다를 가정하게 되면 로우 AI와 로우 AJ 그리고 로우 A가 전부 같게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다음과 같이 ZNA는 여기다 넣게 되면 좀 같다 보니까 0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고요. 자, 만약에 ZNAS 같은 경우는 ZAI로 표기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ZNAS는 ZAI, 나머지 것은 전부 1이 되고, 로우웨이를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ZNAS는 다음과 같이 ZAI와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또 중요한 NSS 두 개 다 연기층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ZAI와 ZAJ로 평가될 수 있었죠. 자, 이 내용을 각각을 대입해 주게 되면 NSS는 로우웨이로 같아지기 때문에 AI, AJ로 해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결국은 존 모델은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유는 압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고, 압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성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성대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개구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놔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건 하나의 한 10층짜리 어떤 아파트라고 한번 해봅시다. 다음과 단면도가 있으면 그러면 F1, F2, F3 쭉 FI, FN으로 될 수가 있고, 자, 한 층의 아파트 평면이 다음과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물론 이건 실제 사례는 아닙니다. 자, 일단 어떤 그 가정입니다. 자, 그럼 P1서부터 P18까지 있을 경우 P15를 화재실로 놓고 만약 P15가 단실인 경우, 단실만 해석할 경우, 이번엔 여러분들은 요 P15만을 계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18개의 거실, 18개의 어떤 그 존들에 대해서 P15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연기나 온도나 가시거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둠으로써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내 연기 유동 계산은 아까 공간의 압력 조건식을 만족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자, F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오른쪽은 압력식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전부 F1서부터 FI, FNA까지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다. 와, 연립방정을 그럼 지금부터 풀어야 되는 것이냐?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활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컴퓨터 활용을 그러면 계속 그 모델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를, 자,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 뉴턴법 기억납니까? 뉴턴법. 자, 뉴턴법은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한실에 대해서 우리가 P 압력 계산한다고 할 경우는 뉴턴법이 되겠지만, 전층을 대상 아니면 한 층에서 각 공간을 대상을 할 경우에는 가우스 뉴턴법, 다시 말해 행렬로 연립 방정식으로 확대된 것을 우리는 가우스 뉴턴법이라고 합니다. 자, 뉴턴법, 가우스 뉴턴법. 뉴턴법은 지난번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가우스 뉴턴법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죠? 행렬 푸는 거니까. 우리는 P1 뉴턴법 정도만 이론적인 걸 알고, 가우스 뉴턴법은 이렇게 푸는 것이다라는 것만 이해해도,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CFD라든지 아니면 존 모델로 해서 해석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P가 뭐라고 했을 경우엔 FPK가 주어지면 근사값 PK 플러스 1도 우리는 주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점화식이 되는 거죠. K항을 전부 계산해 넣게 되면 K 플러스 1항이 계산되는 N항, N 플러스 1로 계산되는 점화식으로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J가 그러면 뭔가 한번 해봅시다. 자, PK 플러스 1은 PK의 이 C는 보존개수로 하더라도 JK. 자, J를 우리는 야코비안 행렬이라고 합니다.
야코비안 행렬과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지 이 뉴턴법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우리가 x의 n 플러스 1은 x의 n승에 f-x의 x의 n승. 자, 이거 우리가 봤던 뉴턴식입니다. 자,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의 비교. 자, 우리는 좀 전에 이 뉴턴법 x의 n 플러스 1, t 플러스 1, 뭐든 좋습니다. p의 t 플러스 1의 이 단계는 초기치에다가 초기치를 미분한 것뿐에 초기치를 넣고 함수식. 자, 여기에 f-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f-. 자, 이것은 결국은 이 변화율. 자, 변화 곡선, 변화 직선. 요 변화율이 되는 거죠. 변화율. x축의 변화율분의 y축의 변화율.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됩니다. 자, 반면에 가우스 뉴턴법은 변화율 대신에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하나만이 아닌 전체의 이 변화율. 자, 하나는 뉴턴법, 연립방정식은 가우스 뉴턴법. 자, 하나는 뉴턴법은 한 함수의 변화율, 가우스 뉴턴법은 연립방정식의 변화율. 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결국은 같은 것이다. 뉴턴법을 연립방정식으로 확대시킨 연립방정식이다 보니까 행렬식으로 우리가 풀려고 노력하는 요 단계입니다. 단일의 식과 단일 공간과 다공간. 자, 우리는 현재 지금 이번에는 단일 공간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뉴턴법만 해도 충분하지만 실제 화제는 단일 공간만이라는 것은 없죠. 따라서 가우스 뉴턴법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22강에서 했던 뉴턴법. 자, fx 이퀄 0인 해가 알파인 경우 x1을 결정하고 x2 이유는 xn 플러스 1 이퀄 xn의 f-xn의 fxn. 자, 이런 점화식. 자, x1에 대한 정보만으로 x2가 결정되는 거. 자, x를 크게 함으로써 알파의 근사값을 정확한 알파 값이 아닌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이 바로 뉴턴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xn승을 다시 변화율을 해서 다시 또 xn 플러스 1승이 결정되고 xn 플러스 2승이 결정되고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거의 0에 근접하는 것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게 바로 뉴턴법입니다. 자, 뉴턴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자,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했던 기울기가 알파, y가 b, y축에 b가 자, 절편이 주어진다면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두 점 2와 4, 3과 마이너스 지날 때 1차함수 y를 구하시오.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뭘 했죠? 그 다음에 x2-x1, y2-y1. 자,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 자, 이게 결국 뭐죠? f-xn이 되는 겁니다. 자, f-xn을 요 미분을 통해서 변화를 구하고 절편을 통하여 구하게 되면 f-xn을 구하면 마이너스 5. 또 절편을 구하면 b는 14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4. 자, 요 내용을 일반적인 식으로 다시 또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게 되면 뉴턴 점화식 도출하게 되면, 자, 아까 있었죠? 기구가 있었죠? f-xn이 있고 x-xn이 있고. 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x의 n 플러스 1과 y는 0을 통과하므로 x 자리에 xn 플러스 1 넣어주고 y 자리에 0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fx는 f-x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승. 요걸 다시 xn 플러스 1로 정해주게 되면
정리해주게 되면 xn 플러스 1은 xn-f-xn, fxn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일반화된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뉴턴법 점화식의 도출. 이건 여러분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래서 xn 플러스 1은 xn승에 마이너스 f 다시 한번 미분해 준 거. 우리가 어떻게 했죠? x2 마이너스 x1, y2 마이너스 y1. x축분의 x축 변화율, y축 변화율. 자, 그걸 한마디로 fxn의 밀차 미분. 자, 그리고 우위는 다시 fxn. 자, 요 세 가지 값만 구하면 xn 플러스 1이 구해진다. 요거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린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아주 가장 간단한 건데요. 자, fx equal x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이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알파는 x2 equal 2니까 x는 결국은 값은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 이미 루트 2라는 값을 알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 모른다고 해서 자,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뭘 이용해서죠? 뉴턴법을 이용해서 해보게 되면 xn 자리에 자, 1에 2분의 3, 1.5를 한번 넣어보고 또 f-x를 구하게 되면 2x가 되겠고 또 xn 플러스 1은 xn의 2xn의 x2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다시 자, 이건 나머지는 크게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 x1을 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1.5를 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고 그럼 x2가 1.416이 나오고 또다시 이걸 넣어서 두 번째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1.4114 루트 2가 1.414 정도일 겁니다. 아마 1.414 정도니까 거의 왔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린 답을 알고 있는 것도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게 되면 뉴턴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의 차이점, 뉴턴법을 연립방정식으로, 행렬식으로, 따라서 행렬식을 미분할 수 있는 야코비안 행렬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존 모델이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치 해석적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해석 공간이 많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압력은 PK 플러스 1은 PK, C 보정계수의 이 야코비안의 마이너스 1승 분의 1이라는 얘기죠. FPK가 되지만 만약에 해석 공간이 단일 공간인 경우 뉴턴법에 의해서 C의 DP-DF 마이너스 1승의 FPK 동일한 거죠. 하나는 야코비안, 하나는 일반 함수. 단일 공간, 해석 공간이 많은 경우 가우스 뉴턴법 이 두 가지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가우스 뉴턴법을 직접 내가 풀어본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이거를 뉴턴법 정도만 알고 있고 뉴턴법의 해석하는 과정, 해석하는 식의 도출, 요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유동 실제 계산해보게 되면 자, 요거를 화제실로 해서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건 뭐 다른 연구자가 한 겁니다. 개방된 계구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자, 시간이 0.5분, 1.5분, 3.5분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건 존 모델일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그럼 존 모델의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상당히 많은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존 모델의 기본되는 과정, 이게 존 모델의 기본적인 전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CFD 모델, 우리가 또 이번에 하려고는 FDS를 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모델링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큰 공간을, 대형 공간에 다음과 같이 모델의 기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넣고 해석을 해보았더니, 자, 전 공간에 대해서, 자, 이 가시거리가 어떻게 바뀌더라. 300초, 400초, 500초 사이에 어떻게 바뀌더라. 자,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활용한 모델링 방법. 자, 이것은 CFD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CFD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존 모델을 이용한 방법과는 다르게 CFD를 이용하는 방법. 이것도 이제 이번 학기 메인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기 전에 마지막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이 24강 예제 1번 참조입니다. 동일한 요 아주 제일 쉬운 예제를 놓고 뉴턴법으로 한번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MS, MA, MB,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화재실의 압력 P를 계산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건 맨 처음 식은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했던 그 식이죠. 화재식, 화재 존 모델에 있어서의 압력식입니다. 반면에 그 밑에 내용이 우리가 두 번째, 실제 계산했던 사례, 이것을 다시 또 CPT 무한대로 나눠줘서 정리해 본 사례입니다. 그럼 MA와 MS만 알게 되면 또 이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자, MA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구했었죠. MA, MS 구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화재실의 압력 P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식부터 실제 계산하는 방식. 자, 요 식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24강과 25강을 여러분들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존 모델의 전부입니다. 자, 책자로에서는 4장이죠. 4장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각각 MA를 각각 넣어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됐을 경우 뉴턴법으로 순차 계산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식들을 넣어주게 되면, 자, 첫 번째가 2고, 두 번째가 3루트 마이너스 P의 마이너스 6, 세 번째가 마이너스 4의 P 플러스 18이 되었고, 이퀄 제로로 났다 이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순차, 뉴턴법으로 순차 계산을 한번 해석하시오. 라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루트식의 미분. 이건 간단한, 여러분 잘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정리 한번 해놨습니다. y는 fx의 n승을 만약에 미분한다. 그러면 y-는 n을 갖고 나와서 n의 fx n-1의 f-x. 이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x2의 3x 플러스 1의 4분의 1승은, 2분의 1승은 루트라는 얘기죠.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에, 자, 그래서 x2 3x 플러스 1에 2분의 1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x 플러스 3 다시 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2는 당연히 없어지겠고 3루트 마이너스 P 마이너스 6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미분되겠고 마이너스 4 플러스 P 플러스 18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자, 그래서 dP분의 dF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미분이 완료된다 이거죠. 자, 이랬을 경우 자, 우선 dP분의 dF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자, 초기에 마이너스 8을 초기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8 넣어주게 되고, 또, FP가 0을 만족시키고
가깝지 않기 때문에 다음 근사값은 넘어가서 0이 만약 가까웠다면 0.0000 얼마 된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지만 마이너스 6.4니까 3점 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8로 넣었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다음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음 근사값을 해서 그러면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미분이 또 등장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P에 마이너스 이 8을 대입해서 dP분의 dF는 자 마이너스 1.6가 등장하고 다시 또 다음 근사값은 P의 1승, P의 1, 그 다음과 이런 n 플러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P0, FP0의 dP분의 dF는 마이너스 13.8이 등장합니다. 자, 이건 뭐 어려운 식이 전혀 없습니다. 모의식, 뉴턴법에 따른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그 과정입니다. 곱셈, 나눗셈, 뺄셈. 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실제 해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프와 연결 지어가면서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69도 넣어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13.8이 등장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2.31을 넣었더니 0.006이 나와서 자,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보게 되면 그래프로 자, 초기치 마이너스 8을 넣고 또 다시 이 접선을 구하고 또 마이너스 13.8이 넣었고 또 다시 접선을 구해서 마이너스 11.2가 등장했고 자, 여러 번 접선을 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등장한 것이 0.006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뭐 거의 이 수치적으로 해석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사 해석입니다. 근사 해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요게 이제 단실 구조, 단실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압력 계산을 할 수 있다. P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P의 1승을 풀었으면 P의 2승은 P의 1승만 알면 P의 2승이 나오고 또 P의 3은 P의 2승만 알면 나오는 거죠. 자, 점화식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점화식이 완성되었다. 점화식이 완성됐으면 계속 시간 증분했다는 것들이 계속 바뀜에 따라 얼마든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존 모델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FDS의 기초사항. 자, 오늘은 FDS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DS라는 Fire Dynamic Simulator. 자, 화재 역학을 가시화시켜 준 것이다. 화재 역학적인 계산을 가시화시켜 준 거. 이거는 미국 니스트, 미국 표준과학기술연구소 건축화재 BFRL에서 제작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FDS와 후처리기, 시각화, 스모크 뷰로 두 개 구성되어 있고 화재 시 열 유동과 물질 수동 등을 해석하는 CFD 모델로 여러분이 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분일 때의 화재 성상이 어떻게 될 것이고 5분일 때 어떻게 될 것이고 라는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등장하는 거죠. 자, 전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전 모델 같은 경우는 해석 표현이 거시적 표현이죠. 필드 모델은 상세 표현이고 우리가 지난 24강 때 했던 사례와 마찬가지입니다. 화재 공간을 하나 내지 두 개. 자, 모델로 해서는 C패스트라고 하는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C패스트. 일본 같은 경우는 BRI 2002 같은 게 있습니다. 필드 모델에서는 FDS라는 것이 있죠. 반면 계산 시간은 존 모델은 거의 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바로 계산될 수 있지만 필드 모델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실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건물 전체를 한다. 그럼 이건 뭐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일 구조, 단실 공간을 우리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 모델과 필드 모델의 차이점. 라프하게 이런 형태로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걸 발판으로 해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존 모델의 지배방정이 4가지 공부했었죠?
자, 이번에 이 내용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넘어가고 다음 시간 정도부터 하나씩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존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배 방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추가되는지, 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유체역학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자, 그리고 연소 모델, 자, 혼합 분율 모델. 자, 지금 여러분들 갑자기 디테일한 내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체역학 모델이라는 것이 있고, 연소 모델. 자, 존 모델은 어떻게 했는가부터 하나씩 같이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리고 복사 모델, 유한 최적법. 또 1차원 열전도 1차원 열전도 방정에 우리는 공부했죠. 차분법 공부했죠. 크랭크 니콜슨 방법 공부했죠. 언제죠? 2학년 때 열의 이동 중에서 열전도 해석일 때 전부 공부했습니다. 자, 유한 최적법. 자,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쑥 한번 훑어보는 거죠.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는지, 또 이 용어 갖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는지. 자, 만약에 이 FDS를 다음과 같이,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이제 컴퓨터, 일종의 코딩이죠. 이런 것을 구동시간이라든지 공간 크기, 장애물 크기, 가연물들이죠. 가연물 설정하고, 측정 속성,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온도인가, 가시거리인가. 좀 전에 FDS 같은 경우는 가시거리로 측정했죠. 계급부 크기, 또 구획 소재, 특성, 열 특성, 또 계급부의 열린 정도. 자, 이런 어떤 방화물의 유무.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자, 셀의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XY 제축, 우리가 공부했던 XY 제축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인풋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시뮬레이션화가 됩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온도나 속도, 엑셀 파일로 모든 내용들을 받아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지배 방정식인지, 여기에 어떤 모델들이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FDS 다운로드 여러분들 꼭 해놓고 있어주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FDS 다운로드만 검색해도 다음과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FDSMV 다운로드 클릭해서 윈도우용 FDSMV 자, 클릭해주고,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저런 내용을 첫 번째 설치해주고, ES 입력 후에 설치 완료해서 바탕화면과 파일 검색 후에 설치 확인. 자, 여러분 컴퓨터에 반드시 이런 내용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재 시뮬레이션 레포트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건데, 주로 이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화재 발생이 없는 것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초기에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방 사진도 여러분이 한번 찍어주고요. 네, 책상이라든지 의자, 소파가 있고 옷장과 침대가 있겠죠. 뭐 여기 냉장고도 있는 학생도 있겠고, 뭐 다양한 설비, 뭐 TV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창문과 소파, 책상, 의자, 침대, 옷장, 출입문. 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것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후에 메모장을 하고 모델링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보여주면 1차적으로 요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요거부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이후에는 이제 연소를 시키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리적 특성들이 얼마가 나왔는지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차후에 이제 이 한 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로 연기 이동되는 것들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주로 온도. 자, 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우리가 존 모델 공부를 하고, FDS에서는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자,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결론을 맺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중간고사 제출 자료, 이건 뭐 나중에 차후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존 모델은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필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해주고 실제 이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엑셀 시트로 받아내서 그것을 그래프화 시킬 수 있는 것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5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강은 개구량과 압력에 대해서 했죠. 온도가 일정한 경우, 온도층이 형성될 경우,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거를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공간의 온도층이 형성될 경우, 그래서 NA, NAS, NSS 같은 것들을 전부 풀어낼 수 있다. 또 하부층의 온도가 일정한 경우, 동일한 경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또 개구량의 압력으로 해서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의 비교. 뉴턴법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거실. 가우스 뉴턴법은 다실, 여러 개의 실들이 많은 경우, 단실, 다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해석 공간이 많은 경우는 가우스 뉴턴법, 해석 공간이 단실 하나뿐인 경우는 뉴턴법. 그래서 좀 전에 한번 뉴턴법 계산대 한번 했었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끌고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과가, 이건 존 모델에서 나온 결과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은 CFD 모델로 해서 나오는 결과를, 존 모델은 계산한 거, CFD 모델은 시뮬레이션 한 거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FDS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재 시 연류동 물질 수송을 해석하는 CFD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배방정식, 이런 것이 있다. 자, 단순히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고 이제 하나하나 공부할 겁니다. 이제 상층부부터 위서부터는 질량 보존, 왜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우리가 공부했던 존 모델의 질량 보존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역학 모델, 연소 모델, 복사 모델, 고체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화재 성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해주고, 그리고 존 모델을 통해서 계산해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스텝 2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냈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텝 3, 구획 화재 성장과 화재 성기의 구획 화재 성상. 자, 이거는 이제 존 모델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재 6장이 되겠습니다. 6장 내용을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FDS 모델링을 통하고 그것을 해서 마지막 존 모델과 CFD 모델과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번 학기 수업 목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로 제 25강 모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